이번 시간에는 공공조달 원칙 및 방법에 대한 제2부 학습 목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저희는 먼저 투명성, 공정성, 경쟁성, 책임성, 그리고 VFM 즉 비용 대비 가치와 같은 핵심적인 5대 원칙을 습득할 것입니다. 이어서 중앙 집중형과 분산형 등 조달 집행의 다양한 유형과 그 특징을 비교하고 마지막으로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 및 수의 계약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을 학습할 예정입니다. 제5강 공공조달 원칙입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투명성, 경쟁성 등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5대 공공조달 기본 원칙을 이해하고 숙지하는 것입니다. 둘째, 단순 최저가가 아닌 비용 대비 가치, VFM과 생애주기 비용, LCC 개념을 실무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파악할 것입니다. 셋째, 문서화, 윤리 경영, 상호주의 등 조달 원칙을 실제 업무에서 준수하기 위한 실행 가이드라인을 습득할 것입니다. 공공조달의 5대 기본 원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투명성입니다. 조달 과정의 개방성과 접근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자 공정성의 선행 조건인데요. 정보 공개와 명확한 절차를 통해 부패를 방지하고 신뢰를 구축하는 최우선 원칙입니다. 둘째, 비용 대비 가치 VFM입니다. 단순 최저가가 아닌 가격, 품질, 리스크, 정책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의 조합인 베스트 밸류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경쟁성입니다. 자격을 갖춘 다수의 공급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합리적인 가격과 품질을 확보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넷째, 비차별 및 동등 대우입니다. 모든 공급자에게 국적, 지역, 규모 등에 관계없이 공평한 기회를 제공하여 진입 장벽을 제거하는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임성입니다. 조달 결정의 정당성을 입증하고 결과와 성과에 대해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기록 관리와 감사를 통해 구현됩니다.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VFM, 즉 비용 대비 가치 실행 프레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VFM은 단순히 최저가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전 생애주기에 걸친 최적의 경제성을 추구하는 최적 가치를 의미합니다. 이는 가격 경쟁력, 위험 관리, 품질 및 성능, 그리고 정책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성됩니다. 가격 경쟁력은 초기 구입 비용뿐만 아니라 유지보수, 폐기 비용 등 총체적인 비용, 즉 TCO를 고려합니다. 위험 관리는 납기 지연 하자, 발생 가능성, 공급망 안정성 등 잠재적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품질 및 성능 측면에서는 요구사항 충족도, 내구성, 신뢰성, 애프터 서비스 등 기능적 우수성을 평가합니다. 정책적 가치는 사회적 약자 지원, 친환경 녹색 조달, 혁신 성장 등 공공성 및 정책 목표 부합도를 말합니다. 이러한 VFM 요소들은 과거 조달 데이터와 시장 조사를 바탕으로 객관적으로 수치화되어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에 활용됩니다. 특히 총생애주기 비용, LCC는 취득 단계 구매 가격과 설치비, 운영 및 유지 단계 에너지 수리 인건비, 그리고 폐기 단계 철거 및 폐기물 처리 비용까지 모두 포함하여 예산 효율화를 극대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어서 공공조달 원칙의 실행 가이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요약은 공공조달의 5대 원칙인 투명성, VFM, 경쟁성, 비차별, 책임성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실제 업무 프로세스 전반에 걸쳐 구체적인 행동으로 구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모든 조달 의사결정은 문서화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공개되고 절차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이제 실무 체크리스트를 통해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점검해 보겠습니다. 투명성 및 책임성을 위해 조달 계획부터 계약 체결까지 모든 의사결정 과정과 근거를 문서로 기록하고 보관하고 있는지, 나라장터 등 전자조달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 공고와 개찰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공정성을 위해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중립적이고 표준화된 기술 규격서를 작성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윤리 경영 측면에서는 잠재적 이해상충 관계를 사전에 식별하고 청렴서약서 징구 등 윤리 규정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합니다. VFM 가치를 위해 적정가격 산출을 위한 시장조사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를 수행하는지, 마지막으로 리스크 관리를 위해 탈락한 입찰자에게 결과 설명을 제공하고 정당한 이의제기 절차를 안내하였는지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6강 공공조달 유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중앙 집중형, 분산형, 그리고 혼합형 조달 방식의 특징과 각각의 장단점을 명확히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관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효율성과 유연성을 고려한 최적의 조달 구조를 설계하는 방법과 한국의 혼합형 모델 운영 방식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공공조달 유형 비교입니다. 조달 집행 주체에 따라 중앙 집중형, 분산형, 그리고 혼합형으로 구분되며 각 유형은 고유한 장단점을 가집니다. 먼저 중앙 집중형 조달은 조달청과 같은 전문 조달기관이 수행합니다. 장점으로는 대량 구매를 통한 규모의 경제로 예산 절감 및 가격 협상력을 강화할 수 있고, 전문 조달 인력을 통해 고품질 서비스와 법규 준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물품 규격 및 절차의 표준화가 용이합니다. 하지만 개별 수요기관의 특수한 요구 반영이 어려운 유연성 부족과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한 절차 지연 가능성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다음으로 분산형 조달은 각 부처나 지자체와 같은 수요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방식입니다. 신속한 의사결정 단계로 긴급 수요에 즉각 대응할 수 있고 기관별 특수 상황과 요구사항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업체를 활용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 중복 업무 수행 및 소량 구매로 인한 비효율성, 그리고 순환 보직 등으로 인한 전문성 및 법규 준수 미흡이 단점으로 지적됩니다. 마지막으로 혼합형 조달은 한국이 채택한 모델로 중앙과 분산 방식이 결합되어 역할이 분담됩니다. 효율성과 자율성의 균형을 달성하는 상호 보완적인 특징이 있으며 일반 물품은 중앙, 특수 물품은 자체 조달로 최적화를 꾀할 수 있습니다. 단일 시스템 의존도를 감소시켜 리스크를 분산하고 전문성을 공유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중앙과 지방 간 역할 분담 및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야 하는 조정 비용과 통합 데이터 관리 및 시스템 간 호환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한국의 혼합형 조달 운영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은 조달청 중심의 중앙 조달과 수요기관의 자체 조달이 조화를 이루는 효율적인 혼합형 조달 체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조달청 중앙 조달은 일정 금액 이상의 대규모 계약이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물품, 용역, 공사를 조달청이 일괄 수행하여 예산 절감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체 조달의 약 30%를 담당합니다. 다음으로 수요기관 자체 조달은 각 공공기관이 소액 구매나 특화된 수요에 대해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현장의 필요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전체 조달의 약 70%를 차지합니다. 이 외에도 분야별 전문 CPB, 즉 특정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방위사업청, 국방앱, 공공급식, SEB, 교육 등 별도의 전문 조달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조달 실적은 나라장터 시스템과 연계되어 전자조달 시스템, KONEPS를 통해 통합 관리됨으로써 국가 전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제7강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일반 경쟁,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의 개념적 차이를 이해하고 각각의 특징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입니다. 둘째, 각 경쟁 방식이 적용되는 법적 요건과 구체적인 상황, 즉 실적, 지역, 기술 등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이어지는 경쟁 입찰의 표준 절차와 유의사항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경쟁적 공공조달 방법 비교입니다. 공공조달의 경쟁성은 일반 경쟁을 원칙으로 하지만 계약의 목적과 성질에 따라 제한 경쟁과 지명 경쟁을 예외적으로 적용합니다. 먼저 일반 경쟁은 자격을 갖춘 불특정 다수의 희망자가 입찰에 참여하여 경쟁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조달청 입찰 참가 자격 등록만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투명성, 공정성, 기회균 등을 확보하고 담합 방지에 유리한 장점이 있지만 과다 경쟁이나 부적격자 낙찰 우려, 그리고 절차상 시간 소요가 단점입니다. 다음으로 제한 경쟁은 특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 범위를 제한하는 방식입니다. 실적, 기술 보유 상황, 지역, 중소기업 여부 등이 제한 요소가 될 수 있으며 지역 제한 경쟁이나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무실 시공 방지, 정책적 지원, 효율적 계약 이행이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명 경쟁은 계약의 성질이나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 기술, 실적 등이 있는 자를 지명하여 경쟁시키는 방식입니다. 5인 이상을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 승낙이 필요하며 특수기술 또는 설비 보유자가 소수인 경우에 적용됩니다. 다만 자의적 지명 시 특혜 시비 및 공정성 저해 우려가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경쟁 입찰 절차를 일반 경쟁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 5단계로 진행됩니다. 첫째, 사전 규격 공개입니다. 발주 전 규격을 공개하고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공정성을 확보하는 단계로 5일간 공개 의무가 있습니다. 둘째, 입찰 공고입니다. 나라장터 지휘비에 공고를 게시하고 참가 자격을 명시하며 평가 기준을 안내하고 공고 기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셋째, 입찰 및 개찰입니다. 전자입찰서를 제출하고 보증금 납부를 확인한 후 예정 가격을 산정하고 개찰을 통해 순위를 확인합니다. 넷째, 낙찰자 결정입니다. 적격 심사를 수행하고 이행 능력을 평가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한 후 결과를 통보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계약 체결입니다. 전자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 보증금을 납부하며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 계약을 확정하게 됩니다. 모든 절차는 국가계약법 및 지방계약법에 근거하여 엄격하게 진행되며 투명성 확보를 위해 나라장터 KONEP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처리됩니다. 특히 사전 규격 공개는 특정 업체에 유리한 규격 작성을 방지하기 위한 필수 절차임을 강조드립니다. 관련 제도 및 법적 근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2단계 경쟁 입찰은 미리 적절한 규격 작성이 곤란한 경우 1단계에서 기술이나 규격을 심사하여 적격자를 선정한 후 2단계에서 가격 입찰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며 고성능 서버 구축이나
특수연구 장비 구매 등 기술적 성능 확보가 가격보다 우선시되는 고난이도 물품 구매 시 활용됩니다. 다음으로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다수의 입찰자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아 기술 능력과 입찰 가격을 종합평가한 후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며 정보 시스템 구축 용역, 행사 대행, 디자인 개발 등 계약 이행의 전문성, 기술성, 창의성, 예술성이 요구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역경매, 리버스 아크션은 정보 처리 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자들이 실시간으로 최저 가격을 경쟁적으로 제시하게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전자조달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하며 규격이 표준화되어 있고 공급자가 다수인 상용 물품 예를 들어 A사 용지나 토너 등을 구매할 때 예산 절감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8강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 학습 목표는 3가지입니다. 첫째, 수의계약, 견적 요청, RFQ, 소액 구매 등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의 개념과 유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둘째, 천재지변, 특허, 단일 공급자 등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비효율적인 상황에서의 적용 요건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셋째, 비경쟁적 방법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정당성 입증 및 투명성 확보 절차를 숙지하는 것입니다. 비경쟁적 방법의 적용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비경쟁적 공공조달 방법에는 크게 수의계약, 견적 요청, 그리고 소액 구매가 있습니다. 먼저 수의계약은 경쟁 입찰 절차 없이 특정인 한 명을 선정하여 직접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주로 천재지변, 감염병 예방 등 긴급한 재난 대응이 필요하거나 특허, 저작권, 특정 기술 보유로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국가안보 및 기밀 유지가 필요한 경우 또는 2회 이상 유찰되어 경쟁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관리 포인트는 2천만 원 초과 시 2인 이상 전자 견적을 의무화하여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견적 요청, RFQ는 표준화된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다수의 공급자에게 가격 견적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규격이 명확하고 표준화된 상용품 구매나 단순 유지보수 용역 등 복잡하지 않은 과업, 가격이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일 때 주로 적용됩니다. 최소 3인 이상 견적을 권장하여 경쟁 효과를 유도하는 것이 관리 포인트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액 구매는 일정 금액 미만의 소규모 구매에 대해 행정 절차를 최소화하는 방식입니다. 사무용품, 소모품 등 즉시 필요한 소액 물품 구매 시 입찰 비용이 물품 가격보다 비효율적인 경우 또는 행정 효율성을 위해 신속한 처리가 필요할 때 주로 적용됩니다. 정부 구매 카드, P-카드를 활용하고 남용 방지 모니터링을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 수의계약 투명성 확보 및 통제 장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경쟁적 조달인 수의계약은 효율성과 신속성을 제공하지만 티켓십이나 예산 낭비의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따라서 절차적 투명성과 행정적 통제 장치가 필수적입니다. 수의계약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방식이므로 사유의 정당성 입증과 기록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투명성 확보 체크리스트를 통해 수의계약 진행 시 필수 점검 사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스템 활용 측면에서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 시 나라장터 KONEPS를 통한 2인 이상 전자 견적 제출을 실시하였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정당성 입증을 위해 수의계약을 선택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불가피한 사유를 문서로 기록하고 결제를 득하였는지 점검합니다. 가격 적정성 검토는 특정인과 계약 시 거래 신뢰가격, 원가 계산 등을 통해 제시된 견적 가격의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했는지 확인합니다. 내부 통제를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상위 결제권자의 승인을 받고 사후 감사에 대비하여 관련 증빙 서류를 완비했는지 중요합니다. 정보 공개 측면에서는 일정 금액 이상의 수의계약 내역을 기관 홈페이지나 시스템에 투명하게 공개하였는지, 마지막으로 자격 검증을 통해 계약 상대자가 부정당업자, 제재 중이거나 조세 체납 등 결격 사유가 없는지 사전에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